27살의 린다 소백은 스타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창 달려가고 있던 모델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육감적인 몸매로 자동차, 수영복, 달력, 주류 잡지 등을 촬영하는 광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자 그녀는 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27살의 린다는 이제 막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지만 업계에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린다의 어머니는 주말에 있을 가족 모임으로 딸에게 전화 걸었을 때 그녀가 사진 촬영에 늦겠다며 서두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린다는 그날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적이 없었기에 그날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일 이른 아침에 린다의 가장 친한 친구 브룩에게 린다와 연락이 닿는지 물었고 브룩은 알아보겠다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브룩은 린다의 룸메이트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던 중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TV 시트콤에 출연 예정이었고 어제 오후 의상 피팅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린다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그녀와 어머니의 통화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머니와 친구들은 언론 매체에 린다의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11월 19일 경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실종된 여성의 사진과 일기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엔젤레스 숲에서 청소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기장을 주었는데 안엔 예정된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 날짜의 부분은 찢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원으로 출동했고 쓰레기통을 수색하다 찰스 라스덴이란 이름으로 렉서스 회사의 신형 SUV 차량을 빌린 영수증을 보게 됩니다. 일반 렌터카의 영수증이 아니라 렉서스 회사와 찰스의 계약이었습니다. 단지 같은 쓰레기통에서 나온 다른 소지품이었지만 경찰은 왠지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지만 전화를 받은 찰스는 자신이 사진작가이고 렉서스 신형 차량의 잡지 화보를 위해 차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린다의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자 그는 모델 린다를 알고 있다며 안 그래도 16일 신형 렉서스의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다만 둘은 조건이 맞지 않아 린다는 먼저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그와의 통화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곧바로 찰스가 말한 식당으로 출동했고 린다는 그날 찰스보다 앞서 떠났다고 했지만 린다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찰스는 본인이 약속했지만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그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에 대한 수사로 집중하고 있을 때 찰스의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찰스의 친구는 찰스가 술에 취해 린다의 얘기를 한다며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사진작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총들이 수십 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찰스는 친구의 증언대로 만취 상태로 보였고 그는 자신이 린다를 죽였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고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문실에서 찰스는 반성과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 그날 식당에서 린다와 헤어지지 않았고 사진 촬영을 하러 함께 모하비 사막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둘은 몇 달 전 자동차 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32살의 찰스는 할리우드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었기에 모터쇼에 모델로 참석했던 린다는 그의 명함을 받고 기뻤습니다. 이후 둘은 세 차례 함께 자동차 화보 촬영을 했고 실종 당일도 96년식 신형 렉서스 화보 촬영을 위해 모하비 사막으로 이동했습니다. 찰스는 새로운 스타일의 화보를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하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린다는 사막의 한가운데 선 채로 자신의 주위를 회전하는 차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찰스는 너무 가까이 린다의 주위를 돌았고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스가 다시 핸들을 잡으려 했을 때 이미 린다는 차량 앞 범퍼에 맞아 튕겨나간 후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린다에게 달려갔을 때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찰스는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는 숨진 린다를 차에 싣고 밤이 되자 엔젤레스 숲 깊은 곳으로 가 구덩이를 파고 그녀를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사고였다며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 어린 사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찰스는 린다를 묻은 숲으로 이끌었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팠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선 모델과 유명 사진작가의 소식에 연일 뉴스를 찍어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린다를 묻은 곳을 밝히라며 압박했고 구금돼 있던 찰스는 면도날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는 벽에 피로 미안합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 상처는 깊지 않았고 경찰은 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찰스에게 경찰은 린다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린다가 묻힌 곳을 알려달라 호소했습니다. 찰스는 결국 한 번 더 엔젤레스 숲으로 이끌었고 이번엔 얕게 묻힌 린다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낮은 기온 덕분에 그녀의 시신은 잘 보존돼 있었고 곧장 부검실로 옮겨졌습니다. 찰스의 자백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마무리될 것 같았으나 시신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이었고 이는 린다에게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차에 부딪혔다는 찰스의 말과 달리 린다의 몸은 목과 어깨가 눌린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양 발목엔 끈 자국이 나 있었고 또한 항문 쪽에서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린다의 최종 사인은 무언가의 목을 눌린 질식사로 판명났습니다. 수사를 위해 가져온 찰스가 운전했던 렉서스의 범퍼엔 어떤 충격흔도 없었습니다. 찰스의 차 사고 자백은 명백히 거짓말이었고 수사관은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찰스는 처음에 진술을 바꿔 린다가 데킬라 한 병을 가져와 권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유혹해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다며 실수로 그녀가 죽어버렸다고 진술하는 그에게 항문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찰스는 관계 시 발생한 거라 했지만 수사관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추궁했고 찰스는 총기를 집어넣으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정의 성근은 여전히 사고였음을 주장하지만 검찰 측은 그와 작업했던 다른 모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린다와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여러 명의 모델이 그와 작업하는 도중 추행을 당했으며 그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하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작업을 멈추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린다를 아는 사람들은 린다가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만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노출 사진을 찍는 모델이긴 했지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인은 부검 사진을 공개하며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말합니다. 린다는 너무 강하게 몸부림쳐서 발목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절대 일반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언들을 바탕으로 린다가 절대 유혹하지 않았을 것이며 찰스는 술을 먹이고 총기까지 준비해 위협하며 강간 후 살해한 것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찰스는 증언들에 맞춰 한 번 더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결국 합의가 아닌 강제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른 것은 정말 순간적이었다고 합니다. 술은 린다 스스로 마신 것이며 촬영 도중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물론 취했던 모델의 잘못이었지만 그녀는 뒷좌석에 타더니 발로 차 내부를 차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로지 촬영만을 위해 빌려온 차였기에 손상될까봐 찰스는 린다를 진정시키려 뒷좌석으로 가 그녀를 제지하려고 린다의 등 뒤에서 눌렀습니다. 190cm, 95kg의 그가 30초간 누르자 린다는 조용해졌습니다. 찰스는 그녀가 이제 진정됐다고 생각해 말을 걸어보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린다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시 숨을 쉬도록 해보지만 그가 지칠 때까지 린다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차에 실으려 했지만 자꾸 두 다리가 걸리적거려 차에 있던 끈으로 린다의 두 다리를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이게 진실이라며 호소했지만 부검의의 증언과 다르고 이미 몇 번의 거짓말로 그의 진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찰스 라스번은
1급 살인과 성폭행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30년 가까이 복역 중입니다.